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이 수도 시민들의 따뜻한 환송 속에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위대한 승리와 변혁적 성과들로 주체 110이 2023년을 마감하는 격동적인 시기에 성대히 진행된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는 당과 국가가 새 시대의 진군길에서 이룩한 모든 승리의 용의를 우리 어머니들에게 안겨준 다함없는 경의와 축하의 대회합이었습니다.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이 9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남다른 긍지와 자부를 안고 떠나는 어머니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수도의 거리들에서 시민들이 오래도록 선저어주며 환송했습니다. 평양 체류기간 위대한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온 나라의 열렬한 축복 속에 대회 참가자들은 한생토록 잊지 못할 최상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내며 꿈만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어머니들을 공산주의 어머니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자유로운 오보이의 크나큰 품이 있어 혁명에 대해 저놈 높은 강국의 바통은 굳건히 이어지며 사회주의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진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놨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총리인 김덕훈 동지와 리일환 동지, 김재룡 동지, 박태성 동지를 비롯한 책임 일꾼들이 평양역에서 대회 참가자들을 따뜻이 발해주었습니다.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평단심 충성으로 받도록 후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여군으로 옥색에 키우며 우리 위협의 승리를 위한 애국 투쟁에 지혜와 힘과 열정을 다 바쳐 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행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어기는 계기관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이 날로 격앙되고 있는 오늘, 전력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는 속에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고 한 와트라도 극력 절약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나라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김일성 종합대학 태양빛 전지 제작소에서 이미 구축한 태양빛 발전 능력을 보다 확장해서 전력 생산과 이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 문제를 푸는 데 중점을 두고 분산형 태양빛 발전소를 창안하고 이것을 건설해서 적극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분산형 태양빛 발전소는 설치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일정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태양빛 발전 체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전력 생산을 가능한 건 누릴 수 있으며 도시 경관에도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양시 안에 여러 곳에 분산형 태양빛 발전소들을 건설해서 운영하면서 보니까 우선 발전 효율이 높아져 전기 생산량이 부쩍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기간 지역서 개별적인 주민들도 따로 태양빛 전지판이나 태양빛 발전 체계를 설치하지 않고 국가 전력망을 통해서 아무 때나 제한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분산형 태양빛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에 토대해서 다음 해에는 평양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도 이러한 발전소들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랑낭구역 성배전소에서는 전기 절약이자 거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전력의 도중 손실을 극력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는 이 문제는 우리 성배전 부분에서 생산된 전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또 이거 국력 아껴 쓰기 위한 중요한 최근에 만도 이것 성배전소에서는 리용률 안정에서 효과적인 정전 축전기를 비롯해서 무효 전력 보상 장치들을 구역 안에 180여 개 단위들에 설치해서
여기에서만도 수백 킬로와트의 전기 절약 예비를 찾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성배전 선로들에 대한 기술 개선을 적극 따라 세워서 지난 시기보다 전력의 토중 손실도 훨씬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력계통연구소에서도 전력의 토중 손실을 줄이는 데서 중요한 문제인 룡률 안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단위들에서 역률 하나만 높이면 전국적으로 수십만 킬로와트의 발전소를 거저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 역률을 높이기 위한 인재의 모를 받고 부하의 현재 연구소에서는 변동되는 전력 부하 속에서도 룡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여러 가지 무효 전력 보상 장치들을 개발하고 룡성 피어링 공장을 비롯한 수백 개의 단위들에 도입하고 있는데 정전보다 전력의 토중 손실을 30% 이상 줄여서 많은 전기를 절약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위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인민들을 봉사하는 금양봉사 단위로서 많은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음식물을 가공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의 전기라도 절약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모색을 하던 끝에 화력발전소 기술자들과 연계해서 각 주방들의 단열 별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연료를 높이면서 50%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전동기들, 냉설비들, 여기에 이제 역률 보상 장치들도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98% 이상이 이제 역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력기연맹 그랜드상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본주 선수가 영예의 1위를 쟁취했습니다. 7일 남자 67kg급 경기에 출전한 리본주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39kg, 축효올리기에서 178kg, 종합 317kg을 들어올림으로써 축효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끌어올리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김일경 선수는 8일에 있은 여자 59kg급 경기에서 끌어올리기와 축효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2위를 하고 은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군부 소식통들이 전한 데 의하면 3일 이스라엘군은 무인기와 전투기들을 동원해서 레바논의 서남부 지역에 12차례의 공습을 가해서 수십 채의 살림집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포격으로 6명의 민간인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경계를 접한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는 10월 초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자 수가 12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남부 해안 지역에 5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무더기 비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안드라프라데시주, 타밀나두주 등 여러 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나무와 전주들이 뽑혔습니다. 특히 타밀나두주에서는 7명이 사망하고 6만여 명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말라리아 감염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에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감염 건수가 그 전에 비해 500만 건 늘어난 2억 4,90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큰 물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서는 210만 건, 분쟁이 격화된 에티오피아에서 130만 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감염자와 사망자의 90% 이상은 나이지리아와 민주공고를 중심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나라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후변화가 말라리아 감염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 지역에서 호흡기성 전염병이 만연하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聯邦 질병통제센터 소장은 호흡기성 전염병 가운데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하면서 매주 약 1만 5천 명이 입원하고 1,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까지 한 주일 동안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고 구급과를 찾은 환자 수는 그전주에 비해서 10% 증가했으며 입원한 환자 수는 약 2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계절성 돌림 감기 비루스의 전파가 계속 확대되면서 이번 겨울철에 들어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 범위에서 호흡기 하포체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들 속에서 입원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갱신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면서 최신 과학기술을 급속히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보급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을 본다면 우선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나라의 과학기술 및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이와 관련한 전략적 목표와 법규 및 계획들을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나라들에서는 과학기술 보급 계획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획을 작성해서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전망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 보급 관련 기구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 과학기술 보급을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 보급 사업의 형식과 방법, 내용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과학기술 보급의 날 등을 제정하고 이날들의 과학기술 지식 강좌 운영, 과학기술 전람 및 도서 전시, 연구기관과 실험실의 개방, 과학자들의 강연 출연, 과학기술 융합 방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서, 전기 간행물, 대중포도수단과 컴퓨터망을 통한 과학기술 보급도 광범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성화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선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김하, 이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고 어제보단 7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로서 어제보다는 8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동해 바닷가의 대부분 지역에선 산발적으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남포시, 개송시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조선소의 남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과 함경 남북도, 강원도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 평안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흐려서 비와 눈이 내리겠고 특히 북부 내륙과 함경남도,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와 개송시, 황해북도,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선 비가 내리겠고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라선시와 회룡을 비롯한 함경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개였다가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선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강원도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30 내지 60mm, 황해남북도와 개송시,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 함경남도 남부 지역에서 20 내지 40mm,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와 평안북도 남부 지역에서는 10 내지 30mm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예견되는 강솔량은 2 내지 20cm, 부분적으로 30cm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부문과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 교통운수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설과 많은 눈,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들 속에서 곤눈길과 고름길 이용해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0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옹진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는 흐렸다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흐렸다가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정진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는 흐렸다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도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오후부터 점차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다가 최고 3m까지 높겠으며 흐려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약해지겠고 물결은 3m까지 높다가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